근데 스웨덴에서 왜 올로프 팔메가 어머니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지 그 이유를 오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the fields of our paths, feelings power.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스웨덴의 사랑은 정치인 올로프 팔메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정치 외교학과 학생이라든지 행정학과라든지 그다음 경제학과도 좋은 책이고요.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도 좋은 책입니다. 특히 제가 이 책을 오늘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한국과 관련해 굉장히 좀 보고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1순위로 뽑혔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올로프 팔메가 바로 세 번째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순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스웨덴에서 왜 올로프 팔메가 어머니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지 그 이유를 오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일단 존경받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스웨덴에서 가장 많은 존경받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러잖아요. 야, 너 너무 더 정치적이야 라고 하고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서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정말 정치인들의 그 싸움, 그런 점은 우리 학생들도 많이 각인돼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거기에 좋은 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보면 정치적이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를 계산적이다. 아는 술수로수가 무슨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정치인이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면 와, 이번에는 대체 왜 호의를 베풀지 라고 의구심을 갖는 게 현재 우리 한국은 현재 이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풍토이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읽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팔메가 총리가 되어서 집권한 시기가 이제 1969년과 1976년, 그 다음 1982년과 1986년, 그래서 2002차례 일단 집권을 했는데, 자, 스웨덴은 3인당과 전국 노동조합연맹의 강력한 연합에 힘입어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복지 국가의 전선에 균열이 삼견함과 동시에 스웨덴 복지 제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메가 이룬 것은 정치 업적도 있지만요, 특히 외교적인 업적도 매우 두드러졌어요.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게 그 중에서 이제 베트남전이 있거든요. 베트남전에 팔메가 개입했을 때 베트남 반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을 점령해서 폭탄을 투하했을 때 당시 미국이 어떤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강대국이었어요. 그 누구도 미국이 하는 일이 누구도 반기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라는 약소한 국가인 더구나 중립국에서 팔메가 우리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하며 미국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신문사에서 이 점을 준비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팔메가 지금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팔메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0%의 국민들이 난 팔메를 지지한다. 나는 우리 총리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 다시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팔메 같은 경우는 정말 복지, 정치,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말 완벽한 정치인 이상형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특히 팔메의 국내 정치 중 스웨덴의 복지 제도는요, 에를란데르 시절의 추춧돌이 다 놓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점이 있습니다. 팔메가 한 게 복지제도 기본 단위를 개인 단위로 바꿔버렸어요. 이 말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독일 부분
대부분 복지 제도의 수혜 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가족 단위로 집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가난한 할머니가 있는데 부양 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가족. 그래서 지금 많이 받기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었지만 우리 지금 이제 거기 고령자들 연로하신 분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뭐 혜택을 노령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영세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 그런데 그 자녀가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도 살아 굉장히 빠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이 가족 단위로 받기 때문에 이 점에 복지 혜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팔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받겠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고 매우 획기적이었었죠. 그래서 가족과 상관없이 개인에게 수혜가 맞춰지게 된 시스템을 팔매가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올로프 팔매는 또한 약소국의 외교, 약소국,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약소국에 대한 외교와 평화에 대한 전략적 태도 이런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팔매 같은 경우가 평화가 위협당하고 그다음 정의가 거부되고 그다음 자유가 위기에 처하는 것보다 그것이 중동이든 어디 뭐 아프리카든 간에 아니면 핵무기가 사용되었든 간에 항상 팔매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든 중매를 이끌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그런 활동이었었죠. 무조건 평화, 정의, 자유 이 세 가지가 위협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그 점을 중지하고도 노력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팔면은 정말 우리 학생들 꼭 읽어봐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스웨덴의 정치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런 항목들을 보시면서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를 한눈에 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스웨덴을 따라가지고 우리 한국은 어떤 면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탐구하신다면 매우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복지체계, 그 다음 1인당 정말 높은 국민소득,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한 민주주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높은 성장과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스웨덴의 국민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올로프 팔메와 같은 훌륭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배 총리가 아무래도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총살이라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팔매가 이처럼 정말 이런 쪽으로 또 열심히 자기의 자유, 평화하다 반면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 팔매도 알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계속 활동하게 된다면 자기의 목숨 위태롭다라든지 분명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점을 그게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는데요. 하지만 올로프 팔매는 개의치 않고 정치인으로서의 10년을 굳건히 지켰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한국을 되돌아보는 면으로 여러분들이 탐구하거나 조사한다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 깊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에 있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